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도내에서 지역간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고 새만금 지역도 특별지하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와 군산시 통합이 물밑에서 타진되고 있고 논의에 불꽃을 튀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통합, 그리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 참여 등 익산의 지역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진 행정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동환 군산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도내에서 이 통합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쭉 논의는 물밑에서 됐었지만 올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 통합과 메가시티, 경제 공동체 등 여러 형태의 통합이 이제 방안을 놓고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통합의 어떤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합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상진 박사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특히 광역단체 간의 통합 논의가 아주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올 10월에 통합 관련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조기에 이뤄서 다음 지방선거 전에 통합된 자치단체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게 구체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대구 경북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예, 아주 여기는 단체장들 간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도 2020년도에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합의에 이르렀고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통합 논의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최근에 뛰어나온 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통합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충청권 전체가 뭉쳐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통합이 논의가 되고 있다. 예. 또 부산과 경상남도도 통합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데 상대적으로 조금 속도는 좀 늦은 더딘 것 편이죠.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광역자치단체들 간의 거대한 통합 논의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비근한 예로 우리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가 최근에 불붙기 시작을 했고, 또 목포와 신안 통합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도내에서도 이런 통합 논의가 최근 들어서 부쩍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주 완주 통합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통합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것이 한 3차례, 이번에 4번째 이렇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동환 의원께서 조금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완주는 지금 이제 이번까지 하면 4번째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완주에서, 그리고 완주 주민들 그 의회에서 반대를 강하게 해서 지금 통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이미 대통령 직속이 지방시대위원회 완주 통합 건의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 통합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를 붙이겠다. 근데 전주에서는 전에 부결을 났을 때보다는 좀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완주 혁신도시 쪽에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쪽에 주민들이 생활권이 전주이다 보니까 더 찬성을 좀 많이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완주의 원주민들과 그리고 완주시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안의원도 강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완주만의 독자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논의가 계속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은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면은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것 같고요. 이런 그 전주 완주 통합과 함께 이쪽 우리 도내의 서해안 지역에서는 새만금과 관련된 통합 논의가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이른바 새만금 시군의 통합이랄지 아니면 새만금 뭐 메가시티랄지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지금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뭐 명칭이 참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우리 고 박사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사실 통합이라는 것은 큰 본질은 하나인데 네. 구체적인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명칭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는 통합을 통한 효과는 극대화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어떤 형식과 내용이 백가쟁명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또 우리 이원택 도당위원장께서는 특별자치단체 연합이라고 어제 네. 또 그런 새로운 용어를 또 내세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만금을 중심에 둔 통합 논의는 사실상 통합을 이룰 수가 없다. 현실적 벽에 갇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네. 새만금은 현재 어떤 메인 그 계획상으로도 보면 2050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새만금이라는 게 도시로서 기능하는 것도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은 통합 논의에서 꼭 빼야 된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당장의 현실 가능한 익산 군산, 군산 익산의 통합을 중심에 두고 김제 부안을 통합 논의의 대상으로 할 건지 말 건지는 김제 부안의 주민들께 선택권을 드리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새만금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최근에 좀 좌초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다 붙이기 좋게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하자. 이런 달콤한 네. 감언이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익산 군산, 군산 익산의 어떤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새만금이라는 부분은 조금 제쳐두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논의라는 게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만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공간은 있지만 도시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좀 통합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현재 실체가 있는 익산 군산 통합을 먼저 하자 이런 방안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좀 새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이런 그 통합이나 뭐 지역 간 연대나 이런 걸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관영 지사가 이 새만금 이 관할권 갈등이 심각하니까 이 특별지자체 설립을 올 안에는 출범을 시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또 이것이 또 무엇인지 이 주민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동환 의원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특별지자체는요, 또 뭐 아주 뭐 새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김제 그 부안 군산이 새만금을 놓고 갈등이 심하니 이것을 한 번에 통합시키기는 어려우니까 그 전 단계, 네. 전 단계로 하는데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그 지자체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설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새만금에 군산, 김제, 부안에서 의원들도 파견을 하고 네. 그리고 지자체장도 별도로 세울 수 있지만은 지자체장도 이 세 개시가 돌아가면서 지자체장 역할을 하고 공무원도 특별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 선발을 하고 또 세 개 시가 똑같이 지자체에서 네. 그 파견을 보내서 이제 운영을 하자. 그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공통의 사업들 그리고 서로들 간에 조금 약간 대립적이었던 부분들이 네. 조금 이렇게 좀 누그러질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미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통합이지 않겠냐.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장의 통합은
이 세 개 시군의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고 갈등이 심하니 그 전에 전초 단계에서 좀 이것들을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 단계이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합을 위한 전 단계로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고상진 박사께서는 지난 총선에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였죠. 경선 후보로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익산 군산 통합을 체결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도 설명을 약간 해주셨기는 했지만 익산과 군산 통합을 주장하게 된 이유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제 총선을 준비하면서 익산의 곳곳을 다녀보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만, 익산이 다시 한번 어떤 과거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발판을 무엇을 삼을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80년대 익산이 공업도시로서 호남 3대 도시의 어떤 지위를 공고히 할 때는 석재산업과 섬유산업, 보석산업이라는 노동집약적 아주 저부가가치 산업이 줄을 이뤘었습니다. 네. 하지만 90년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이런 노동집약적 산업은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그런 기반 산업을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무너졌다. 사실상 산업의 어떤 동력을 상실했다. 이때 익산이 발빠르게 지식기반 산업으로 탈바꿈을 했다라면 지금 익산이 더 좋은 도시,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됐을 텐데 그런 기회를 놓쳤던 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까지를 내다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수,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력입니다. 양질의 노동력. 그런데 우리 익산이 지금 26만 대, 또 군산도 26만 대. 그리고 익산과 군산의 어떤 산업적 기반은 좀 서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쟁 구도가 아니라 상생 구도로서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의 적임자다. 두 단체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군산에 계신 우리 서 의원님도 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 또 정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도 제가 군산 시민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의식을 조금 여쭤봤습니다만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동질감이 상당히 깊습니다. 익산과 군산, 군산과 익산 간에는. 그래서 저는 익산과 군산이 통합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노동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의대, 치대, 약대, 간호학과, 수의대가 익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런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시라면 정주 여건으로서 충분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 그렇게 보고요. 철도 중심 도시 익산과 항만과 또 항공 중심 군산이 통합을 한다면 저는 돈과 사람이 흐르는 물류 거점 도시가 될 것이다. 저 이런 자신감 속에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던 겁니다. 네. 교통 인프라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산업적인 기반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익산과 군산 통합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익산의 이런 군산에 대한 어떤 통합의 제안 이런 것들이 좀 물밑에서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끼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군산 익산 측의 이런 그 통합 제안에서 군산 측에서 과히 부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군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 의원님? 네. 군산 익산 통합 얘기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에 이제 이한수 시장 시절에 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춘석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조배수 의원이 의원 시절에도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익산시에서.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군산시가 아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자동차나 이런 거 있어서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는 군산시에서는 익산시의 그런 반응들을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고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군산시도 마찬가지, 익산시도 마찬가지 지금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또 어쨌든
그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가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어서 군산도 지금 당장은 저희가 새만금을 중심에 두고 김제, 부안, 군산을 아우르는 이 통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더 나아가서는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거기에 익산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5월달에 익산시의회에서 네.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우리 군산시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단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어쨌든 지금 군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익산하고 통합한다는 얘기는 왠지 모르게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김제부안하고 통합 얘기는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왜 갑자기 김제부안하고 하다가 익산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지? 이런 좀 부류가 있어요. 그런 기류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하자라고 하기보다도 익산과 군산이 그동안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네. 특별한 뭐 대립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특별하게 친밀도가 높고 교류를 왕성하게 했느냐라고 봤을 때 또 친밀도라든지 또 왕성한 교류도 또 없었어요. 네. 그냥 각자의 지자체를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 그런 교류가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익산시의회가 1년에 한 번씩 교류 체육 행사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농협 그 농민들이 같이 또 이렇게 교류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익산과 군산은 서로들 간에 좀 그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서로들 간에 그 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교류를 민에서든 네. 관에서든 좀 활발한 좀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익산과 군산이 통합을 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구 절벽 시대에 좀 이렇게 위기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돌파해보자 하면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좀 공감대를 이루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듭니다. 통합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은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양 지역 간 주민들 간의 어떤 교류와 공감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군산과 익산이 이제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않다 하도 지금 그 군산시가 새만금 그 관할권 갈등과 관련해서 김제시하고 대립만 하다 보니까 좀 익산과 군산이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뭔가 좀 논의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익산과 군산과 익산의 통합이 어떤 형식이 되면 좋겠는가. 물론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토론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구역을 당장 통합한다랄지 이른바 메가시티라든지 특별지자체랄지 군산과 익산이 이런 그 다양한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의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상진 박사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당장 10월에 통합 관련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를 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거대한 두 광역 단체가 통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벌써 한 500만이 넘습니다. 인구가 500만이 넘는 500만이면은 북유럽의 주요 국가의 한 인구 수만큼 규모가 큰 인구인데요. 그게 이제 하나의 자치단체가 되면 그 속에서 수많은 경쟁력들을 다시 재배열을 해가지고 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 놓고 보면 14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2만 대인 데가 5군데입니다. 그래서 인구 2만이라는 것은 우리 익산으로 따지면 모현동의 한 동민들보다 작은 수인데 이게 이제 과거 같으면은 풀뿌리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충분히 조성을 해주자라는 게 우리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의 이제 미덕이었죠. 네. 그게 하나의 정상적인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연 감소로 도시가 소멸되는 게 지금 목전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통합을 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인구 유입은 고사하고 이 자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명약 관한 그런 상태인데요. 저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은 조금 뒤로 미루고 도시가 좀 더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익산과 군산, 군산과 익산이 먼저 통합 테이블을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익산과 군산이 통합 논의를 해서 통합을 이룬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김제 부안도 자연스럽게 통합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가 커지면 이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라든지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제라든지 부안도 자연스럽게 익산 군산 통합시와 통합을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는 2단계 통합도 추진을 하고, 종국에는 2단계 통합까지 이루어진 다음에는 새만금 시티와 통합을 이루는, 이게 명실상부한 사실상 새만금 메가시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3단계의 통합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우선 현실 가능한 익산 군산, 군산 익산 통합을 의제에 올려놓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1단계로 익산 군산 먼저 통합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인접 시군인 김제시 부안군, 뭐 이런 식으로 통합의 범위를 넓혀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동환 의원께서는 군산과 익산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익산과 군산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에부터 익산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왔고, 군산도 최근 들어서 어쨌든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는데, 네. 통합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그냥 통합하자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주하고 완주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양시 간에 서로들 간에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되고, 또 양시가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갈 건지, 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더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제안들은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 그 통합의 주체는 정치권이나 특정 뭐 단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시민들로 하여금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알려내고,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익산하고 군산하고 우리하고 이질감이 없고, 익산과 군산, 군산과 익산이 통합했을 때 지금 일자리가 줄고 인구가 감소하고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통합이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는 통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는 익산 시민도 마찬가지고 군산 시민도 마찬가지고, 익산하고 군산하고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은 왜 갑자기 통합을 익산하고 군산하고 한다고 하는가라는 오히려 더 의구심,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시민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보다는 오히려 반발심들이 잘못하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시민들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시민들의 어떤 공론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중심이 돼야지, 시민이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다만 이제 통합을 하는 쪽에서는 양 지역 간 통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이냐, 어떤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 박사님, 이제 이런 뭐 지금 군산시와 익산시, 그리고 시 양 지역 간 시의회 이런 쪽에서는 그런대로 지금 얘기는 뭐 어쩌면 초기 단계 얘기는 하지만 얘기는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 의원님 말씀대로 이 시민들은 그야말로 뭐 이 통합을 갖다가 군산과 익산이 통합을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이런 그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익산시의회와 군산시의회가 물밑에서 조금씩 그런 어떤 접점을 찾아왔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앞서 우리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에 서로 좀 더 그런 깊이 있는 논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그게 물밑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네. 익산 시민들조차도 군산과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한테도 많이 주셨고요. 네. 아, 그래? 익산이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나? 라는 기대감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많은 시민들은 그런 관심조차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통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론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정치권에서 이끌어가는 과정, 네. 또 한 가지는 밑에서부터 군부를 떼는 과정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끌어가는 과정은 속도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앞서 우리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축약되다 보면 마창진 통합이 아마 그런 사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창진이 이제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너무 스피드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갈등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만 단점은 또 부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사회에서 밑에서부터 군부를 떼는 경우에는 확산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게 또 정치권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권 진입이 또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제가 지난 총선 때 지금 현재 이춘석 의원께도 제가 제안을 했고 이춘석 의원도 그것을 충분히 수용을 하셔서 이춘석 국회의원과 또 저희 익산발전연구원이 같이 한번 토론회를 해보자. 네. 해서 이것을 우리 익산 시민들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자. 이것은 이제 우리 익산시의회 구성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 계시는 시민들과 계속된 접점을 찾아가야 될 과제지만 그런 일환에서 저희도 시민단체이지만은 저희 익산발전연구원과 저희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간의 어떤 공론회장을 마련해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께 한번 호소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추진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시민과 정치권과의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만들어서 한번 공론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 것이 뭐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네, 여러 가지로 또 공론화 과정 또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데 이제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 올 안에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군이 이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지금 어떻게 호응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을 위한 이제 전 단계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것조차도 군산과 김제, 부안이 서로들 간에 좀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은 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제도 있지만은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새만금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새만금 독자시로 가는 문제, 네. 그리고 통합 새만금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새만금 특별자치시 이게 새만금만 별도로 놓고 세종시처럼 네. 특별시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 새만금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것은 이제 김제, 군산, 부안을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처럼 하게 되면은 광역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 바로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이제 저희는 좀 반대가 많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뭐 이거 외에도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어쨌든 이 세 개 시군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좀 전략을
좀 차지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새만금 문제가 지금도 정부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그 내부 계획안을 지금 내년까지 변경한다고 지금 멈춘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 세계 시구는 시민들과의 갈등도 심해지고 또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자포자기 네. 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이게 지지부진 또 피로감도 좀 그렇죠. 크고 피로감도 있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새만금 내부에서 뭐 수상태양광을 한다 또 어쩐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가는 부분보다 이제 좀 그 갈등 구조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은 통합에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뭐 통합을 해서 좀 발전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지만은 군산시보다 지자체 규모가 작은 김제나 부안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흡수되는 거 아니냐. 네. 조금 전에 우리 고 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됐을 때 정치권에서 이제 통합을 주민들 의견보다 정치권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약속했던 것들이 좀 이행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진해에 그 야구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네. 그 야구장이 진해에다 지치하고 결국 마산에다 다시 져가지고 진해에서는 이 통합한 거 다시 파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 좀 나올 정도로 좀 그런 갈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 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금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은 정치권에서 더 좀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열린 자세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고 박사님, 익산 같은 경우는 이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또 참여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한 아까 뭐 말씀을 하신 우선 군산과 익산이 우선 통합을 하자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그 새만금 그 특별지자체 설립 여기에 익산이 참여하는 방안이 오히려 또 현실적일 수 있다. 또 제도화 전라북도가 제도화해서 추진하니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새만금 사업은 저는 우리 전라북도민들께는 신기루와 같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많은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 자체는 현재도 또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너무나 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침에서부터 전라북도는 좀 더 자유스러워져야 된다. 네. 그래야 저는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과거 MB 정부 때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농업용지와 산업용지가 7대3에서 산업용지와 농업용지 7대3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전라북 도민들이 전부 다 쌍소리 들고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그 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어떤 고위 관료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농업용지 70으로 추진을 계속했더라면 지금 새만금 매립은 진작에 끝났다. 재원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산업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재원은 없었다.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우리 전라북 도민을 기망한 거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지금 증명이 됐단 말이죠. 또 언제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방향에 크게 흔들릴 것이냐.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독립하는 방법은 새만금이 구체화됐을 때 그때 논의하도록 하고 내부 그 개발이 어느 정도 그러면, 완성이 예, 됐을 때 그러면 예. 그 이후에 새만금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저는 익산과 군산 현실 가능한 통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제 부안 주민들은 군산하고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완주와 전주 통합이 벽에 막힌 것도 사실은 완주 국민들의 아주 극도의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을 불신감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입장에서 군산과 김제 부안의 통합은 역시 그런 어떤 벽을 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익산과 군산은 얼마든지 그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논의
통합의 논의에 테이블에 올라온다면 저는 지금 우리 익산과 군산의 통합을 논의하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자치권을, 재정권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게 앞으로 통합시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충실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순방향의 순기능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논의가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서 통합 방식을 놓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우리 도내에서 좀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시민들한테는 아직은 이게 공론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통합을 위해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마지막 정리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원 의원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통합의 논의는 무엇이라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저희가 좀 빠르게 통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익산과 군산과 익산에 대한 통합은 저희들이 군산과 익산이 특별한 뭐 대립적인 갈등 관계도 없었고 또 특별히 뭐 친밀도가 높다라든지 교류를 왕성하게 한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익산과 군산과 익산의 통합의 필요성들을 저희들이 이제 서로 나눴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민에서는 민, 관에서는 관, 여러 다양한 계층에서 이제 소통의 장들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그걸 만들자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TFT를 꾸려서 서들 조직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의견을 서로 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전파해내고 시민들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하고 미래로 봤을 때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각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는 굉장히 여기서 살아남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좀 통합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지향적으로 좀 나가야 하는 것들이 통합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공감대를 하루빨리 좀 만드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지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는 양 자치단체의 어떤 그 구체적인 노력이 구체적인 방식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상진 박사는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활발하게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인구 소멸이 목전에 왔다.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소멸될 것이다. 두 번째는 수도권 1극에 따른 지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경기도는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지금 나누겠다라는 거고 원체 이제 커지니까. 하지만 이제 지방은 지방대로 갈수록 더 소멸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인구 소멸과 지방 경쟁력의 약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방 경쟁력이 강화되면 인구 소멸은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소멸과 지방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구 소멸을 탈피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은 필수 불가결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소멸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 우리 자식들은 우리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또 수도권을 헤매야 된다. 그런 생각에 어떤 위기의식을 저는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서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시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빨리 이루는데 저는 그 근저는 통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도내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의 어떤 다른 지역과의 통합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군산시와의 통합 또는 새만금 메가시티나 특별자치단체의 참여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입장을 정해야 되겠고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통합 논의가 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통합의 발걸음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성진 행정학 박사 그리고 서동환 군산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